이제 지원해가지고 최종 합격 앞두고 있는 정석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합격자 설명회 들었었는데 한 4~5명 와서 같이 해줬었거든요. 해가지고 저도 합격할 것 같아서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혼자 하게 될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좀 부담되는데 제가 며칠 전에 면접 봤거든요. 면접보다 지금 더 떨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경연하러 온 건 아니지만 그냥 간략하게 설명 좀 해드리고 바로 도망갈 테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래도 제가 여기서 이제 10개월 반 단기 끊어가지고 장기 끊어서 합격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성적부터 공개를 그냥 먼저 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필기 조정 안 때리고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영어, 학법규 이렇게 해가지고 440인가 이렇게 해서 조정 때리니까 401점 정도 나왔어요. 해가지고 이 정도 성적 받으니까 0.4배수, 0.5배수 이렇게 주더라고요. 해가지고 체력도 잘 보고 면접도 잘 봐가지고 이제 무난하게 1차로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국어부터 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부터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2개월만 여기서 수업 듣고 아니면은 길어봤자 4개월, 2회독 정도 하고 이제 집 근처 독서실로 도망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론 같은 거 다 하면은 이제 혼자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학원을 와가지고 한 달 정도 공부했을 때 합격자 설명회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한테 들었었는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여기 소방하러 왔을 때 아버지가 추천해 주셨거든요. 그냥 소방은 지금 많이 뽑으니까 시험만 치면은 합격할 수 있다. 이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능 등급이랑 뭐 이런 게 내신이 거의 한 7, 8등급이라서 공부 한 번도 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도 합격할 수 있다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공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국어 딱 왔는데 뭐 음운의 변동 뭐 이런 거 가르쳐 주니까 이게 영어인지 국어인지 모르겠고 존나 어려워가지고 욕 쓰면 안 되나? 해가지고 좀 멘붕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어느 정도 해야지 내 같은 빡대가리는 합격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합격자 설명이 끝나고 바로 가서 장기반을 끊었어요. 10개월 반. 그래서 바로 300만 원인가 내고 이제 독서실 끊고 짐 다 옮기고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위주로 들었어요. 저는 이제 학원이 2개월 위주로 이제 1회독을 시켜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가 계획을 다 짰거든요. 짧게는 일주일 계획부터 시작해서 2달 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일주일 계획 짜고 그리고 1년 계획 짜고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해서 혼자서 이제 책상에 붙여놨어요. 제 계획표를.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공부를 할지 매번 똑같은 거죠. 일주일 내내. 해서 2달 완성으로 일주일 계획을 다 짜가지고 1회독을 완성을 시키는 거죠. 학원 스케줄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는 저 혼자 했어요. 전환길 한국사를 들었었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강의가 100강이 넘어가가지고 여기 학원에서는 한국사를 하는데 2달이 넘게 걸렸어요. 2달 정도 딱 끝내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사를 들을 때 3달이 넘어갔어요. 1회독을 하는데 한국사를 일주일에 2번 줘서 하루 종일 했었는데 3달이 넘어갔다 하니까 남들보다 뒤처지는 기분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밥도 안 먹고 한국사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책을 덮으면 까먹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그때는 친구도 없고 저 혼자 공부할 때니까 책 덮으면 까먹고 책 덮으면 까먹고 해서 제가 대가리가 나쁜 줄 알고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진짜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써놓은 게 있거든요. 잠시만요. 진짜 제대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써왔어요. 일단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문학, 비문학하고 어문규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문학, 비문학은 제가 이왕조쌤 좀 신뢰하면서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냥 기출 독해랑 기출 문법 들어가서 2달 내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1년 내내 그 수업은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들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2달 내내 이렇게 듣고 1년 내내 듣고 하니까 뭐 복습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수업에서 들어가가지고 안 졸고 쌤 그냥 입모양만 보고 계속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의고사 치니까 자동으로 문제가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국어를 딱 폈는데
아, 이 문제에서는 이황조 쌤이 이렇게 풀라고 했었지. 이게 계속 머리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를 물 흐르듯이 푸니까 점수는 계속 90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국어는. 그래서 기출 위주로 그렇게 수업을 들었었고, 어문 규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건드시는 분 있으면은 절대 안 돼요, 어문 규정은. 지금 혹시라도 뭐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건드시는 분 있으면은 당장 손 놓으세요. 어차피 다 까먹어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어문 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적이 잘 나오시는 분들은 시험 치기 한 3달 전부터 공부하시고, 성적이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1달 전부터 공부해도 충분하니까 지금 단순 암기 공부하시는 분들은 손 다 넣으세요, 진짜로. 어문 규정 같은 거는 지금 건들지도 마시고, 뭐 한자 하고 계신다, 사자성어 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지금 손 다 놓으세요. 나중에 해도 충분해요. 지금은 기본적인 이해랑 그런 거 필요한 것만 딱딱 가져가야 되지, 단순 암기 지금 붙들고 있다가는 망해요, 나중에. 남들은 이해하고 있을 시간에 자기는 이제 단순 암기 통해서 성적을 20점 정도는 올릴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최종 점수가 80점을 못 넘기는 거죠. 그런 사람들 학원에 진짜 많았어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한국사를 팠는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 성적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국사는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회독수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암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한꺼번에 암기를 하게 되면 까먹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100% 처음부터 한국사를 100% 가져가겠다 생각하고 계속 암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그 100%를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20%, 30% 조금씩 챙기다가 마지막에 100%한 번에 확 가져가서 시험 가서 100점 이렇게 딱 나오는 게 제일 이상적인 구조예요, 단순 암기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국사 막 열심히 외우시는 분 있으면은 그러지 마시고 좀 한국사는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재밌게 해주세요, 한국사는. 다른 과목 하다 보면은 진짜 재미없거든요. 한국사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한국사에 너무 힘 쏟아가지고 재미있는 과목 재미없게 만들지 마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혹시 소방 말고 다른 행정이나 하는 분 계신가요? 다 소방이에요? 그러면은 더더욱더 영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제가 영어 85점이 나왔는데 평소보다 못 친 점수예요. 제가 영어를 제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소방에서는 이제 소방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을 보면은 뭐 공고를 나왔거나 상고를 나왔거나 뭐 대학교를 안 가거나 밖에서 그냥 일하다가 우연히 와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애들이 90%가 넘었었는데,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보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영어에 손대는 사람도 없었는데, 나중에 돼서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을 때 그제서야 이제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손을 댔는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영어는 진짜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건드셔야 돼요. 다른 거 할 시간에 영어 하시고, 진짜 밥 먹다가 영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밥 먹으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집 가기 전에 영어 단어 외우고, 오자마자 영어 단어 외우고. 제가 지하철 타고 이제 왕복했었는데 왕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집에서 여기까지 이제 왕복하는데 계속 영어 단어만 외웠었어요, 그때는. 영어 단어가 기본으로 돼야지 독해가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어 단어랑 구문 독해를 베이스로 깔고, 그리고 나머지를 잡는 거죠. 그거 2개가 없는데 영어를 잡겠다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단어를 알아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구문 독해를 할 수 있어야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석이 안 되면 영어 문제를 풀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까지 영어 단어 열심히 안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진짜 무조건 외워주시고, 구문 독해 할 줄 모르시는 분 계시면은, 뭐 박선우 쌤도 구문 독해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가가지고 제가 구문 독해 잘 못하니까 좀 알려달라 하면은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거 2개는 무조건 잡고, 나중에 돼서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이제 영어 단어 딱 보면은 적어도 2가지 단어는 떠오른다, 그리고 이제 딱딱 끊어가지고 자연스럽게 해석할 정도는 안 돼도 어느 정도는 대가리 속에 들어온다 하면은 그때부터 독해 스킬을 연습하시면 돼요. 이제 저희가 소방이 영어 문법이 2문제 나오잖아요. 보통 이렇게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영어 단어 2개 버리고 영어 문법 2개 버리고 독해 다 가져가서 80점 맞겠다. 개소리죠. 절대 못해요.
영어 독해도 보통 100점 방지가 영어 독해에서 나오는데 다 맞출 자신이 없을 거예요. 저도 없었어요. 저도 이제 영어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영어 독해 한 문제 정도 틀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영어 단어 나오면 한 문제 틀리고 그래서 90점 가져가겠다. 이렇게 현실적인 목표를 세웠는데 딱 봐도 저보다 영어 못하는데 영어 단어 버리고 독해 다 맞춰가지고 80점 가져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으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만 믿고 이제 영어 게을리 하지 마시고 영어 단어랑 구문 독해부터 잡고 이제 영어 쭉 열심히 해주세요. 영어가 진짜 효자 과목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영어를 잡았었는데 영어가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나서부터는 저기 학원에 있는 장학생 모의고사에 제 이름이 내려왔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영어를 90점 이상 받아주니까 나머지 과목 조금 망해도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제가 항상 상위권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시험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영어가 떨어지면은 다른 과목을 그만큼 더 잘해야 된다는 건데 다른 과목은 보면은 다 단순 암기거든요. 국어도 이해 반틈에 암기고 한국사는 100% 암기고 소방 학법규 무조건 암기예요. 이거는 나중에 가면은 다 잘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그래도 암기는 잘하거든요. 걔네는 다 어차피 그거 90점, 100점 가져가는데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나냐? 무조건 영어예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 조금 틀리더라도 영어 90점, 100점 가져가는 게 합격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산점. 저는 가산점 1점 가져갔거든요. 좀 같이 공부한 친구들 중에서 안일하게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커트라인이 좀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낮지 않을까 하고 작년에 맞춰서 공부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는데 이번에 말도 안 되게 평균이 10점이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게 떨어진 친구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처럼 진짜 시험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보다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사람도 많이 더 뽑진 않을 것 같고 인원도 줄어들고 공부 잘하는 사람의 유입도 되게 많아질 것 같으니까 가산점 없으신 분들은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딸 수 있거든요. 1급, 커말 1급이나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가산점 4점 지금 안 챙겨가면 합격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지금 꼭 말해드리고 싶고 가산점 4점 꼭 챙겨가고 영어 열심히 하시고 영어 버리면은 진짜 합격 못해요. 제가 100번 강조해도 안 모자라요. 영어는 버리면 안 되고 학법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주일 계획에 학법규가 수업밖에 없었어요. 복습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알아야 복습을 하지. 나 생전 뭐 백드리프트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자꾸 가르쳐 주길래 복습하려고 책표도 잔밖에 안 와서 저는 그냥 포기했어요. 해가지고 그때 합격자 설명회 들을 때 해줬던 그 형이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학법규는 복습 안 해도 된다. 나중에 그냥 암기만 딱 끝내고 들어가면은 90점, 100점 나온다.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복습 안 했어요. 저는 곽동진 쌤한테 들었는데 좀 열심히 저한테 복습하라 했는데 전 안 했거든요. 그냥 수업을 잘 하셨어요. 지금 쌤도 수업 잘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솔직히 학법규는 이게 두 문자 따주고 이런 거 하면은 한 3, 4회독, 기본 이론 3, 4회독 넘어가고 문풀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머릿속에 다 한 90%는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10%는 자기가 나중에 시험 들어가기 전에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은 학법규는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단순 암기인데 붙들고 있지 마시고 영어랑 국어, 한국사 이렇게 해가지고 좀 공통 과목 위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문풀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문풀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마 문풀 들어갈 정도 실력 안 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을 거예요. 작년부터 준비하셨던 분들 빼고는. 저 같은 경우도 문풀을 2달을 늦게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아직 이론도 모르겠는데 문풀 들어가서 문제나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와 이게 기가 막혀요. 그냥 들어가서 듣고 있으면은 기억이 나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는데 몇 회독 하다 보면은 공무원 시험이 거기서 거기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냥 이 단원에는 이 문제밖에 안 내는구나. 그거를 자동으로 습득을 시켜줄 거예요. 문풀 과정에서. 문제 은행이랑 똑같아요. 그냥 맨날 내던 거 똑같이 내요. 그러니까 맨날 여기 학원쌤들이 하는 말이 기출만 보면 된다고 하잖아요.
기출 안 보는 사람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기출만 봤어요. 저 다른 책 안 보고 진짜 기출책만 봤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도 똑같은 책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왕조 쌤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기출 독해 그 파란색 책 있잖아요. 그리고 기출 문법 주황색 책. 저는 그거 시험 치러 들어갈 때까지 걸레장 만들었어요. 저는 그거 한 10회독 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점수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면 똑같은 문제만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뭐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영어는 기출을 중심으로 낸다기보다는 나오는 패턴이 똑같아요. 그냥 뭐 어떤 문법 내는지 뭐 맨날 똑같아요. 된 내고 뭐 컴마 된 내고 이런 거 똑같거든요. 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저는 문법은 김수환 8분 컷 들었거든요. 그냥 그거 2회독 하니까 문법 웬만한 거 다 맞추더라고요. 문법 아예 몰랐었는데 그런 것처럼 패턴화만 이렇게 시켜주면은 영어도 쉽게 점수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사도 기출 중심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는 기출 중심보다는 이론 중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론 한 50바퀴 정도 돌렸던 것 같아요. 전환길 필기노트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걸로 공부했었거든요. 저는 소방책 아니고 일반 행정책으로 초록색 책으로 공부했었는데 거의 한 50바퀴, 60바퀴 이렇게 돌렸던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펴면은 다 알아요. 그만큼 돌리셔야 돼요, 한국사는. 그냥 문제 보면은 지금은 이해 안 갈 수 있어요. 딱 문제 보면은 1초에서 3초 사이에 답이 바로 나와요. 그냥 키보드만 바로바로 딱 체크하고 그 정도는 나중에 되면 다들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공부하는 만큼 나올 거예요. 공부 안 하면은 안 나오는 건 진짜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혹시 제가 지금 잘 하고 있나요? 일단 제가 좀 민폐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매달 쳐주셔야 되거든요. 학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이 좀 다가오면은 학원에서 모의고사 하나씩 두 개씩 다 땡겨 오거든요. 뭐 내가 소방 모의고사 땡겨 오고 뭐 어디서 모의고사 소사관 거 땡겨 오고, 그럼 그거 다 치세요. 그래서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 분배에 연연해 주세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냥 지금 나는 아는 게 별로 없는데 시험을 쳤잖아요. 그래서 막 평균 50점 나오는데 거기 그거 50점 나왔다고 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 공부 안 되나 봐. 다 그래요. 지금 옆에 보면은 지금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들도 다 평균 40점, 50점인데 멀쩡하게 밥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시간 분배, 그리고 과목 순서 이런 거에 신경을 써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먼저 풀면은 항상 점수가 더 잘 나오더라. 그러면은 영어부터 푸시는 게 본인한테 맞는 거예요. 근데 영어부터 풀었는데 평균이 10점 떨어졌다. 와 씨발, 그러면 나는 영어 풀면 안 되겠다. 국어부터 풀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과목 순서 바꿔주시고, 시간 분배도 나는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에 50분을 줘야 돼. 그러면은 어디서 땡겨 와야 되잖아요, 시간을. 그래서 뭐 국어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국어에서 10분 땡겨 오고 한국사에서 15분 땡겨 오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전략을 짜야 돼요. 모의고사에서 성적 보고 막 좌절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간 분배를 통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내가 시험을 쳐야지 가장 최선의 점수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짜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그러니까 점수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렇게 전략 계속 짜다 보면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방법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까지 쭉 가져가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진짜 매달 쳐주시고 성적 안 나온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시험 치기 한 3달 전부터는 어느 정도는 나올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공부 방법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살짝 마인드 이런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부모님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 공부하라고 돈을 대주셨는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게으르게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믿고 돈을 주신 거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이제 당신들 뭐 옷 사고 싶은 거, 뭐 밥 먹고 싶은 거 아껴가면서 돈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니까 잠이 좀 덜 오더라고요. 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 보면서 화도 되게 많이 나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겠다 이렇게 동기부여도 진짜 많이 받았고,
뭐 부모님 돈으로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 이러면은 진짜 나쁜 새끼고,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가 공부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 이러면은 대가리가 나쁜 새끼다,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저는 공부 열심히 했었거든요. 막 포스트잇에 막 명언 같은 거 존나 붙여놓고 막 이 또한 지나가리 하면서 막 혼자 힘들 때 그거 쳐다보고 혼자 막 위안 삼고, 잠 오면 커피 마시러 가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눈물 훔치고 막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너무 편하게 공부하지도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도 마시고, 본인이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제 다들 놀러 가고 싶으실 텐데 초반에 너무 공부 달리지 마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 기준으로 바뀌었었는데, 처음 6개월은 토요일은 무조건 쉬었어요. 토요일은 무조건 쉬고, 그러니까 저는 잠이 되게 많아서 토요일만 생각하고 공부했어요. 월요일 일어났는데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서 공부 열심히 하고 토요일에 늦잠 자야지. 화요일도 그랬고 수요일도 그랬고 목요일도 그랬고 금요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딱 금요일 저녁 끝나고 공부 끝나고 딱 나오면은 다음날 쉴 생각이 너무 행복한 거죠. 그래서 토요일에 한숨 벅 자고 좀 쉬다가 다시 일요일에 가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 버텨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6개월 지나서는 토요일 오전만 쉬었어요. 그러니까 오전에 늦잠 자는 것만 생각하고 이제 다시 토요일 오후부터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저도 술도 되게 많이 먹었어요. 공부하면서 11시까지 여기서 공부하고 집에 지하철 타고 가면은 한 12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집이 영남대 쪽이라 가지고 가끔씩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가방 메고 쫄래쫄래 가요. 가가지고 야 어디고 술 마시나 하면 가서 저도 한 소주 3잔 정도 마시고 1시 되면 집에 들어가요. 왜냐면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최대한 열심히 안 놀려고 했어요, 저는. 왜냐면 너무 재밌게 놀면 다음날 생각나거든요, 공부할 때. 그래서 최대한 이제 덜 열심히 놀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딱 공부하러 와서는 놀았던 거 생각 안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어요. 너무 비참해지더라고요. 이게 재밌게 놀았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도 놀고 있을 텐데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아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공부 여기서 박혀가지고 진짜 존나 열심히 해서 합격하면 쟤네보다 더 열심히 놀아야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친구들이 진짜 배 아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 진짜 축하해주는 친구들도 엄청 많은데, 진짜 뭐 무시했던 친구들, 만약에 자기 학벌이 낮아서 자격지심이 있다. 근데 공무원 합격하잖아요? 그러면은 다 갚아줄 수 있어요. 그냥 자기 무시했던 친구들, 자기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런 거 진짜 속 시원하거든요. 막 친척 집에 가면은 뭐 취직 언제 할래 이런 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냥 이번에 추석 때 친척 집 다 갔는데 그냥 들어올 때부터 그냥 왕자님 취급 받으면서 들어가요. 그냥. 그래서 와 공무원 합격한 석빈이 왔다 하면서 하면은 그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너스레 좀 떨고, 부모님 좋아하는 거 보면은 1년 공부한 거 그냥 다 날아가요. 그거 하나만 보고 공부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그 쾌감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열심히 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안 했는데 괜히 어영부영 시간만 잡아먹고 열심히 했다는 생각만 가지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은 절대 못 느껴보는 그런 감정일 거예요. 진짜 그런 열심히 한 사람들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특혜 진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열심히 하면 진짜 붙을 수 있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고,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들은 제가 바로바로 답변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어떤 거요? 9점이요? 고전 논문이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지금 고전 논문 계속 돌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고전 논문 2회독 했어요. 2회독 하니까 그냥 어느 정도 알겠더라고요. 너무 다 알 수는 없었고, 고전 논문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떤 운이냐면은 수업 어느 정도 들은 사람들만 챙겨갈 수 있는 운이고, 공부 못한 사람들은, 안 한 사람들은 못 가져가는 운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말고 수업만 듣는 게 좋아요. 그냥 수업 한 2, 3회독 들으면은
한 80% 정도는 맞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고전 논문 못 맞춰요. 뭐 찍어서는 맞출 수 있겠지만 그거는 맞췄다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운이 좋은 거지. 그래서 고전 논문은 스트레스 많이 안 받으시고 그냥 수업 들어가서 2, 3회독 집중해서 들으면은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아,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는 형들이 제가 좀 말랐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해가지고 니는 좀 처음부터 체력을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 들었는데 지금 본인이 체력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실 텐데 공부가 덜 된 상태에서 준비하는 체력은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공부가 된 상태에서 체력을 준비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체력을 이제 본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 번 다녔어요. 시험 치기 한 달 전부터 다녔는 거는 한 달 동안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총 4번을 간 거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대충 파악만 할 수 있는 정도. 제가 간 이유는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갑자기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칠까봐. 그래서 한 달 전부터 가서 그냥 워밍업을 한 거죠. 계속 앉아있다가 운동하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 시험 치고 나서는 한 3일 정도 쉬고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하고 다 같이 체력학원 끊어가지고 매일 갔던 것 같아요. 주말 빼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가서 거기서 나오는 스케줄대로 1시간 운동하고 한 30분 정도는 내가 부족한 거 연습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제자리 멀리뛰기에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갈 때마다 한 30번은 뛰었거든요. 만점이 나올 것 같아서 그 결과 허리 디스크가 왔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저희가 2달 정도가 있었는데 체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주 정도 그렇게 30번 뛰다 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를 다녔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체력 점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체력 준비 조금 소홀히 하다가 계획적인 소홀함이었어요. 너무 열심히 하면 아프니까. 그래서 조금씩 쉬면서 그냥 가서 악력 몇 번 잡고 하다가 한 달 정도 대충 하니까 허리가 조금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냥 하루에 제자리 멀리뛰기 2번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뛰어서 연습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무리하게 하시면은 막 허리가 보통 많이 다치거든요. 그러면은 점수가 나올 것도 안 나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허리가 아팠을 때 기준으로는 그 윗몸 일으키기도 계속 빵점 나왔었고 제자리 멀리뛰기 계속 빵점 나왔었고 당연히 이거 뛰는 것도 못 뛰거든요. 허리 아프면. 그러니까 그냥 체력 꽈락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다가는. 저도 겨우겨우 허리 부상 다 낫고 나서 이제 시험 치러 들어갔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54점이 나왔어요. 체력에서. 제가 체력 시험장 가면은 긴장이 살짝 되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막 뿜뿜하거든요. 그러면은 평소보다 잘 쳐요, 시험을. 대신 너무 긴장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긴장감은 점수를 조금 많이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열심히 하시고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고 자기가 안 될 만한 거는 과감히 버리는 것도 좋아요. 근데 너무 장황하게 얘기해서 대답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 준비 기간은 2달이었고 허리 안 다치게 조심하시고 체력 학원은 본인이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셨다고 해도 무조건 가는 게 좋아요. 자기가 이게 룰 같은 것도 되게 까다로워서 자기는 이제 이거 많이 해봤다고 그냥 가서 뛰었는데 파울인 경우도 되게 많고 좀 자만심 가지고 갔다가 점수 엄청 떨어져서 오히려 1배수 밖으로 밀려나서 떨어지는 경우도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이번에 올랐어요. 그 퍼센티지가. 그래서 진짜 중요해요. 이번에 살짝 그 경북 소방 내부에서 살짝 핫 이슈 있는 게 1.5배수였던 사람이 체력 만점을 받았는데 한 0.3배수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체력이 엄청 중요한 거죠.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체력을. 만약에 본인이 1배수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면 뒤에서 체력 잘하는 애들이 따라와서 나를 붙잡고 늘어질 수도 있어요. 1.5배수인 분들은 만점 생각하고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이 결과 다 뒤집어요. 필기 암만 잘 쳐도 체력 잘 친 사람한테 못 이겨요.
한국사는 제가 2.0 3회독 했거든요. 네. 2.0 강의를 3회독을 했어요. 그게 130강인가 140강이 넘었었는데 1회독 할 때는 1배수 듣고 2회독 할 때는 1.5배수 듣고 뭐 3회독 할 때는 뭐 3.5배수인가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강의로 한 3번 정도 돌리고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그 한국사가 기본 회독 그 기간이 엄청 길거든요. 왜냐면 범위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처럼 2달, 3달 정도 1회독 하는데 걸리거든요. 근데 회독 수를 점점 늘릴수록 2달에서 한 달이 되고 한 달에서 2주가 되고 2주에서 일주일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시험 들어가기 6개월 전부터 한국사 전체 범위 다 돌리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한국사를 하는데 월요일에는 그 선사시대인가 뭐 그거 다 끝내고 뭐 화요일에는 뭐 고려까지 끝내고 수요일에는 조선 끝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1회독씩 계속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누구는 2달에 1회독 해가지고 12개월 공부해서 총 6번 돌리고 이제 시험 치러 가는데 나는 일주일에 1회독해서 5, 60번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죠. 일단은 시험 풀 때 그 속도 차이도 진짜 심하고 한국사에서 보통 영어 시간을 땡겨 오거든요. 한국사 보통 이제 다들 시험 칠 때 되면은 5, 6분 정도 풀면은 100점 맞을 정도로 다 푸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한국사 20분을 줘버린다. 그러면은 영어에 줄 시간이 없어요. 그럼 영어에서 뭐 5, 60점 나오고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한 사람이 한국사를 100점 나오는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회독수 늘려가면서 꾸준하게 많이 성실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 안 들어도 될 것 같으면 계속 그 한국사 전환길 책 있잖아요. 그 필기노트. 그거 계속 본인이 중요한 거 평강펜 끄어가면서 계속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공부 시간 한번 잰 적 있거든요. 그때는 일단 최소 순공 시간이 10시간 정도는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독서실에 와가지고 제가 공부를 한 것도 있고, 근데 그건 다 뺐거든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공부한 것도 빼고,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공부한 것도 다 빼고, 독서실에 순전히 앉아서 공부한 시간만 최소 10시간은 됐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나오더라고요. 해서 보통 저랑 비슷한 상위권에 있는 성적 받은 형들한테 물어보면은 보통 순공 시간이 한 12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다들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계획 짜가지고 계속 돌리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 시간에 욕심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10시에 오려고 했다가 공부를 한번 하루 해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잠을 1시간 줄이고 공부에 1시간을 더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다 보니까 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막 집에 가서도 공부 부족한 것 같으면 좀 더 하고 자고 막 이런 경우도 많았으니까 본인이 이제 피로도를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많이 하셔야 돼요. 최대한 그 마지노선에 간당간당하게 걸쳐서 공부 계속 하셔야 돼요. 저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다가 독서실에서 한 6시간 엎드려 잔 적도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아무도 안 깨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거겠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피로도 조절할 수 있을 만큼 뭐 토요일에는 하루 쉬어주는 것도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없으시면은 그 원장쌤이 한 2, 30분 하라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래 한 것 같아서 다들 밥 먹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부 열심히 하시고 꼭 내년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